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비례는 y는 x분의 a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x의 범위가 0을 제외한 수 전체일 때 이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x가 0을 제외한 수 전체라고 우리가 얘기했고요. 지금 우리가 배운 수는 유리수 전체죠. 반비례 관계 이거의 그래프는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A가 양수였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정비례처럼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데 우리가 Y축에 가깝게 그래프가 있으면서 X축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고요. X축과 Y축을 만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3사분면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끄럽게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A가 음수면요. 얘가 음수였을 때는 어떻게 된다? 2사분면과 4사분면을 X축과 Y축에 가깝게 그리는 매끄러운 곡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반비례 관계의 이거의 그래프는 항상 점 1,a를 지나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a가 되고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변수 x값의 범위는 0을 제외한 수 전체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a값의 부호에 관계없이 원점에 대하여서 대칭이고 x축, y축과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얘랑 얘는 원점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대칭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서 x축과 y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이 말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세 번째,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8에서 x의 값 사이의 간격을 점점 좁게 하여 순서상 이거를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한 쌍의 곡선에 가까운 형태로 우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곡선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따라서 x의 값이 0을 제외한 수 전체일 때 반비례 관계 이거의 그래프는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한번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x에다가 한번 1을 집어넣어보죠. 그럼 y는 얼마입니까? 8이 되죠. 그래서 여기 1,8을 찍었고요. 2를 넣어주면 4가 되겠죠. 4를 넣어주면 얼마가 되죠? x에다 4를 넣어주면 4분의 8이니까 2 점을 지나야 되죠. 그럼 요 점을 우리가 연결을 해볼게요. 매끄러운 곡선이 된다 했죠. 그래서 y축에 가깝게 가면서 x축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겠다. 두 번째 그림은 이 점을 엄밀하게 좀 더 이렇게 찍어본 거고요. 이것들을 점점 많이 찍어서 우리가 직선으로 나타내면 다음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도 우리가 점점 점을 많이 찍어보면 이러한 우리가 곡선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와 a의 절대값 사이의 관계,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통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짐을 알 수가 있다. 얘는 원점에서 우리가 멀어집니다. 어떻게 됐을 때? a의 절대값이 컸을 때. y는 x분의 1이 좀 더 이렇게 x축 y축에 가깝다라고 하면 y는 x분의 3은 좀 더 x축 y축에서 멀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x에다 1이라고 했을 때 y 값은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여기가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는 곡선보다 이렇게 지나는 곡선이 더 이 원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멀리 있는 거죠. 얘보다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반비례 관계 여기도 읽어볼게요. 이거의 그래프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그래서 멀어지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원점에서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음수였을 때도 a값이 음수였을 때도 절대값이 클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x가 1이었을 때 여기는 y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원점에서 얘가 더 멀죠? 이 점보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비례에서는 x축과 가깝다, y축과 가깝다였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반비례에서는 원점에서 가깝다, 원점에서 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a의 절대값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 이해하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비례 관계 그래프 그리기. 반비례 관계 이거의 그래프는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곡선이다. 곡선이죠. 따라서 이 곡선이 지나는 몇 개의 점을 찾아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하여 그린다. 이때 X축, Y축과는 닿지 않도록 우리가 그린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나와 있죠. 곡선이 지난 점을 찾을 때 X, Y 값이 모두 정수이면 X, Y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기 쉽다. 따라서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절대값 A의 약수와 그 약수의 음의 부호를 붙인 값을 X값으로 하고 각 X값에 따른 Y값을 구하여 순서쌍으로 나타낸다. 이 순서쌍을 좌표라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고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하여 그린다. 예를 들어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렇게 우리가 있네요. Y는 X분의 4가 있으면 이 X값은 4의 약수인 걸 이용해주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4, 원래는 2도 넣어도 되는데요. 4랑 한 1 이런 식으로 넣어봤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래서 1,4 요 점을 지나고 4,2를 지나면서 이렇게 매끄럽게 그린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매끄럽게 그려봤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되겠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서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있을 거고요. 0, x, y. x축, y축을 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 넣어주면 얼마죠? 6.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6을 넣어주면 1.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면서 매끄럽게 x축과 y축에 가깝게 우리가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고, 반대편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얘는 a가 음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2.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이거의 약수인 애를 찾아서 해본 거죠.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1.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그릴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요, xy가 마이너스 4로 일정하네요. 즉 y는 마이너스 x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1을 넣어주면 얼마죠? 마이너스 4.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면서 매끄럽게 이렇게 우리가 그리니까 여기서도 반대편으로 똑같이 집어넣어서 해결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중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을 골라라. 이랬을 때 y는 x분의 a라고 했고, 절대값 a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했죠. 그러면 절대값을 우리가 보면 이 a 값은 얘는 2가 되고, 얘는 2분의 5가 되죠. 얘는 3이 되고, 얘는 3분의 4, 얘는요 7, 이렇게 우리가 되겠네요. 그럼 가장 멀리 떨어진 건 몇 번? 5번. 그 다음 거는 몇 번이죠? 3번. 이것도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 거는 2번. 2분의 5가 2보다 더 크니까요.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4번. 요 순서대로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반비례 관계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여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상관이 없이, 그래서 1번 맞고요.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2가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1사분면과 3사분면 지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렸죠.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야 되고, 4번, x가 0보다 컸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며 y 값도 증가한다. 먼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0을 기준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게 이쪽 부분을 보면 되겠죠. 그럼 x값이 커지면 y값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y값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4번도 어떻게 된다?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x축, y축과 만난다라고 했는데 x축, y축과는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죠? 그러면서 x축과 y축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셔야죠. 반비례 관계 이거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났을 때 a와 b를 더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x에다 2 넣고 y에다 6을 넣자. 그럼 6은 2분의 a이기 때문에 a는 12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y는 x분의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b가 되기 때문에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와 b를 합치니까 정답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프가 주어질 때 x, y 사이의 관계식 구하기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좌표축과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이므로 y는 x분의 a라고 둡니다. 곡선이 한 점의 좌표를 y는 x분의 a에 대입하여 a 값을 구하자. 그래서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a 빼기 b에 대한 값을 구하자.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 x가 3이고 y가 5죠.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5는 3분의 a가 되기 때문에 a는 바로 얼마다? 15로 나왔고요. y는 x분의 15로 정리하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준 게 b인 거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b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b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된다. 그럼 a가 15, b는 마이너스 15니까 우리가 대입을 하면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 30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이때 a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a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요. 요 식을 y는 x분의 k라고 쓸게요. 그러면 x에다가는 5를 집어넣고 y에다가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k 값이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분의 마이너스 20이고 x에다가는 a, y에다가는 2를 넣어주면 우리가 a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2는 a분의 마이너스 20이 돼서 2a가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a가 나왔습니다.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3일 때 a 값을 구하세요. 정비례 관계의 y는 2x가 깔끔하게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3을 넣어주면 y값 얼마입니까? 6이네요. 그럼 반비례 관계에다가도 x가 3을 지나고 y가 6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6은 3분의 a가 되기 때문에 a가 나왔습니다. 얼마다? 18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비례 관계, 이거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X축, Y축에 수선을 그었을 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다라는 뜻이죠.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한다. 그럼 이 P라는 좌표는 A, 마이너스 A분의 3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A, 6이 되는 거고요. 높이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36. 즉 a가 음수였겠죠. 그래야지 이 길이는 양수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a가 음수기 때문에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길이 자체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길이는 3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a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길이 자체는 마이너스 a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높이는요, 뭡니까? 이거 자체죠. 얘가 양수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나와서 넓이는 얼마다? 36이 정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럴 때 부호를 조심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해서 봤어요. y는 x분의 a가 있는데 a가 양수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부드러운 곡선이 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점을 지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음수였을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이렇게 지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이런 말들이 다 이해가 돼야 되겠고요. 반비례 관계 그래프와 a의 절대값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원점하고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래프를 쭉 그려보고 원점에서 가까운 거 멀어진 거 이런 문제들도 풀어봤죠. 그리고 이렇게 점 지나는 것은 우리가 대입해서 풀면 되겠다.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있었을 때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가지 그래프 관련된 문제 풀어봤고, 이 마지막 문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길이는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호를 조심해서 해결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